동북아시아는 괴물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물량의 중국, 전통적 강국 일본, 새로운 선진국 한국, 전 세계 군사력 3위, 5위, 6위가 있는 곳이죠. GDP 2위, 3위, 10위이기도 합니다. GDP에서 차이가 나는 건 인구 때문인 거 아시죠? 1인당 명목 GDP는 일본 26위, 한국 29위, 중국 60위입니다. 세 나라 모두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최강국입니다. 한국 헌법상 중국과 러시아의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때문에 섬나라처럼 대부분의 물류 수송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상 물동량입니다. 따라서 해상 수송로는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생명줄과 같은데요. 전쟁 억지력 확보와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원해에서 작전이 가능한 이지스함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재 배수량 만 톤에 이르는 엄청난 무게, 170m의 길이에 20m가 조금 넘는 날렵한 선형, 스텔스를 위해 철갑으로 무장한 듯 단단한 모습, 100발 내외의 미사일을 가지고 미사일 요격을 위해 1분 안에 5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최강의 방어 능력과 공격력을 가진 이지스함은 바다의 왕자로 불리는 최고의 전력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종대왕급 세척을 보유하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 진수되는 KDX-3 배치2의 일본함,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총 3척이 추가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2028년까지 총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다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주변국이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2017에서 2020년 단 3년 만에 만재 13,000톤, 준 이지스함 8척을 건조해 진수했습니다. 추가로 12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000에서 10,000급 준 이지스함은 30척이 넘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95는 055급 레이더는 위성을 추적해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보도와는 다르게 레이더 성능은 이지스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물량은 모자란 성능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9,500톤인 공고급 4척, 10,000톤 이상인 아타고급 2척, 마야급 2척을 보유해 총 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이지스 어쇼이의 대안으로 신형 이지스함 2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스 어쇼이는 땅의 이지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또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스탠드 오프 미사일로 개량할 것을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사거리를 900km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스탠드 오프 미사일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일본은 한국같이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세종대왕함은 건조 후 개량이 되지 않은 반면 일본 이지스함들은 개량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세종대왕급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할 수 없고 탐지 추적만 가능했는데요. KDX-3 배치2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물량의 중국, 첨단화한 일본에 비하면 한국 이지스함이 작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지스함에 대해 세계 최초의 이지스함은 1983년 취역한 미국 순양함 타이콘데로가 호위인데요. 항공모함 선단의 대공방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공방어는 이지스함 탄생 이유이며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대공방어를 위해 록히드 마틴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탑재한 함선을 말하는데요.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레이더, 슈퍼컴퓨터, 미사일로 구성됩니다. 레이더는 보다 멀리 정확히 보기 위해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한국 이지스함에 탑재한 통합 레이더는 탐지거리 1000km로 현존하는 가장 진화한 레이더입니다.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는 보다 빠르고 정밀한 요격을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세종대왕급의 전투체계는 베이스라인 7.1인데요. 아쉽게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베이스라인 9C 이 기반의 K인데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2024년 취역한 후 세종대왕급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조대왕급은 세종대왕급만으로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건조됩니다. 정조대왕급 배치 전에 세종대왕급이 창정비에 들어가면 북한 미사일 탐지 자산이 너무 부족하게 되는데요. 정조대왕함이 세종대왕급을 대체할 수 있어야 세종대왕급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대왕급 세척이 동해, 서해, 남해를 각각 탐지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해군은 함정을 통상 3직제, 한척 작전, 한척 훈련, 한척 수리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실제 작전에 나가는 이지스함은 단 한 척에 불과하고 3면을 모두 감시하려면 총 9척의 이지스함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KDDX 6척을 건조해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할 예정인데요. 남은 3척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원양함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세종대왕급의 업그레이드가 타국에 비해 너무 느린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데요.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은 99척 건조 예정이고 현재 69척을 건조했는데요. 대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함정은 18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유 이지스함의 26%인데요. 한국은 50%나 됩니다. 세종대왕함은 128셀의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중 80셀의 SM-2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공 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도입한 SM-2MR 블록3B는 측면에 적외선 탐색기가 추가돼 요격률이 향상된 버전으로 미국이 전략물자로 취급해 한동안 해외 판매가 불가능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한국은 FMS 방식으로 SM-2를 구매했는데요. FMS 방식은 미국 무기를 무기업체가 아니라 미정부와 계약을 맺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불평등 구매 방식으로 하자 보증이 겨우 1년이고 불량 발생 시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보도에 따르면 한 발에 20억가량인 SM-2 미사일을 400여 발 도입했는데요. 오작 동률이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4에서 2016년 사이에 해군은 25발 발사했는데요. 무려 7발이 오작동을 했습니다. 한국이 미정부에 하자 보상을 요구했지만 미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 이후 관련 소식이 없어 현재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2018년 FMS 방식으로 3,200억 원 규모의 SM-2 미사일을 추가로 구매했고요. 2022년 4월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23에서 2031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입해 SM-6를 도입할 것을 의결했는데요. 역시 FMS 방식입니다. SM-6 미사일은 최대 상승고도 34km, 최대 사거리 400km이고 종말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정조대왕급은 SM-6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 구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함대국 미사일은 해공인데요. 램 미사일을 대체하는 미사일로 사거리가 20km입니다. 따라서 SM-2의 사거리 170km를 대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확인되지 않지만 해공의 추진체를 교체하면 사거리를 150km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국방 관계자는 LSAM이 2020년 후반에 배치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LSAM은 고도 100km까지 요격 가능한 한국형 사드 미사일입니다. 차기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에는 수직 발사관이 모두 한국형 발사관이기 때문에 SM-2를 대체하기 위한 사거리 연장형 해공을 개발할 것으로 추측되고 SM-6보다 뛰어난 LSAM이 개발되고 있으니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세종대왕급에 탑재된 무기는 미국이나 일본과 많이 다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미국, 일본은 함대함 미사일을 8발 정도 탑재합니다. 세종대왕급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16발 탑재하고 있고요. 함대지 미사일 해성-2를 30여 발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지스함은 대공 방어에 치중해 있는 반면 한국 이지스함은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함대함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해 공격력이 미국이나 일본 이지스함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조대왕급은 세종대왕급보다 공격력이 증가됐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군에서 절대로 밝히지 않는 극비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전체 길이를 6m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6m 전후면
KVLS-1에 탑재 가능한데요. 재밌는 점은 정조대왕함은 KVLS-2를 탑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관은 총 3종류가 있는데요. KVLS-1, 단축형 KVLS, KVLS-2입니다. KVLS-1은 현무3, 홍상어 등 거의 모든 한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요. 단축형 KVLS는 1셀에 4발의 해공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VLS-2는 1보다 120% 더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왜 더 길고 큰 KVLS-2를 탑재했을까요? 정조대왕함에 탑재된 수직발사관의 수가 총 88셀인데요. 미국 VLS-48셀, KVLS-1 16셀, KVLS-2 24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총 128셀의 수직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었으니 수직발사관 수는 30%나 감소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의 경하 배수량이 세종대왕함보다 400톤 증가했는데도 말이죠. 일부에서는 너무 적은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것 아닌가 의아해하며 공격력이 훨씬 떨어졌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발사관 수는 줄었지만 발사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오히려 정조대왕함이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KVLS-2는 엄청난 크기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말인데요. 알려진 미사일 중 KVLS-2에 탑재될 크기의 미사일은 단 하나 현무2C뿐입니다. 현무2C는 한국 기밀 중 기밀로 취급받는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800km, 속도 마하 10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제한이 있던 시절 개발 완료된 미사일이라 실제 사거리는 알려진 것보다 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무2C의 추정 길이, 직경, 탄도무게 등으로 볼 때 가장 유사한 미사일은 미국 퍼싱2 미사일인데요. 퍼싱2의 사거리를 나토는 1800km, 러시아는 2500km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무2C의 사거리는 1800k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진심을 담아 개발한 미사일들의 공산오차는 세계 최고 수준인 5m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퍼싱2의 공산오차는 30m입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는 둥펑 21 미사일은 대함 탄도미사일로 항공모함 킬러로 유명한데요. 공산오차가 30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미사일의 정확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일부에서는 거짓말이라며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공산오차 5m 수준의 정확도를 내냐며 부정하는데요. 현무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3에서 7m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탄도 미사일입니다. 따라서 현무의 공산오차 5m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산오차 5m 정도면 대함 탄도미사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요. 한국은 2016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KA-밴드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KA-밴드 레이더를 탑재하면 대함 탄도미사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이 만약 24발의 현무2C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면 최강의 공격력을 지닌 이지스함이 될 것입니다. 현무2C 이외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3가지 정도로 추측됩니다.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3 이상 사거리 500km로 보고 있는데요. 사거리 연장형이 개발돼 탑재될 가능성, 개발 중으로 알려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의 탑재 가능성, 그리고 최고 기밀인 괴물 미사일 현무4의 탑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공격력을 지닌 정조대왕함은 바다의 왕자가 아닌 바다의 제왕이 되는 거죠. 일당 100은 아니지만 일당 24에 함정이 되면 중국의 물량도 일본의 최신 이지스함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조대왕급이 바다의 제왕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